암 선 경험자 안영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암을 지금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그 유방암 2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1년 반 후에 이제 그 림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 유방암이었다가 네. 1년 만에 어이구, 림프암 4기로 그럼 전이가 된 거네요? 전이는 아니고 원발이었어요. 아, 다시 또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아마 다른 암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네.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그럼 처음에 유방암 걸리시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술도 하셨겠네요? 유방암을 제가 이제 걸리기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6개월마다 하는데 3개월 만에 유방암이 이제 나온 거예요. 중간에. 6개월마다 네, 하니까 6개월 그 전에는 사이에, 없었다가 네, 6개월 없었다. 사이에 6개월 검진. 그 사이에 3개월 됐죠. 그러니까 6개월마다 검진하니까 네. 그 3개월 중간에 제가 이게 이제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네.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1기라고 하더라고요. 1기였는데 이제 제가 삼성병원에서 아산으로 옮겼어요. 병원을 네. 옮기면서 아산에서는 진료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차트가 있어서 네. 암 환자다, 그 빨리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차트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빨리 한 거죠, 사실? 빨리 한 거죠. 네. 그런데 1기였었는데 그 사이에 2기가 됐더라고요. 와, 수술하고 한 달 나니까. 만에? 네.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였죠. 유방암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좀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수술을 하는데 저는 항암을 안 할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항암을 안 할 경우에는 생존율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되게 현명하셨네요. 네,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수술 잘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이러니까 새벽 기도를 거의 그렇게 이제 많이 못 갔어요. 피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유방암 그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도 수술하는 날 아침 빼고 12일을 입원해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 저는 항암을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그 아산병원에서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 제가 수치가 맞으면 항암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으로 보내서 470만 원을 주고 온코타입 검사를 했어요. 비싸구나. 네,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뭐 간호사들조차도 그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게 저가 맞았어요. 온코타입. 네. 그래서 저는 항암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하고서는 이제 제가 수술을 딱 했는데 수술하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유방 오른쪽을 다 절제를 했는데 통증이 0에서 10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방 한쪽을 다 절제를 했는데도요, 저는 아프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정도인데 나는 항생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요. 그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잘못 먹으면 호흡곤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약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생제 이런 거를 저는 거의 안 먹었어요. 아마 주사로 아마 조금 낫겠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음식으로 고치는 그 분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여름에 육수를 내가지고 그 들통으로 낸 육수를 가지고 음식을 뭐 그 야채 스프 같은 거를 해서 그걸 갈아서 먹으래요. 제가 유방암 수술한 사람이 팔을 쓰면 안 되는데
들통에다가 그 육수를 끓인 거예요. 아 누가 해주면 좋겠지만 해줄 사람이 없죠. 저 혼자 사니까. 아 예. 그 들통에다 그 육수를 뭐 열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그 해독 수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완전 고생이네요 사실. 예. 근데 그 들통을 들었다 놨다 하려면 얼마나 무거웠냐고요, 그게. 그러네. 근데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예. 그러셨겠는데.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네. 스트레스였고 스트레스였죠. 삼복더위에 네. 막 30 몇 도가 되는 그 삼복더위에 네.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엄청 덥잖아요. 아. 근데도 살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치 한꺼번에 해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막 넣는 거예요. 죽을 만들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 반 후에 네. 갑자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제주도로 출장을 갔었는데 제가 아 그러면 최근까지도 회사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 한 2년 전까지도 했었죠. 그렇구나. 지금 이거는 네. 한 언제적 얘기인가요? 그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한 6년 전 얘기죠.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방암은 6년, 림프암은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크라운 CC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 이름 마사지 해주는 분 있잖아요. 지압해주고 네네네. 그분한테 갔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꽉꽉 누르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 네네네. 그 마사지 해주면 누르잖아요. 네네. 경락같이 비슷하게. 네. 갔는데 내 기분에 여기를 안 눌렀으면 좋겠더라고요. 목 뒤에를. 근데 이분이 그날 눌렀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네. 계란만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몰라요. 이게 뭐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비인후과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서는 제가 다니는 내과가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 잘 보시는데 네.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초음파 해주세요 그랬어요. 현명하셨네요. 네, 그때 선생님 초음파를 하더니 네. 아무래도 종양이 의심된다. 음. 그런데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산이니까 아산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여기가 푹푹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응급실 가서 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요. 응급실에는 그게 안 나오나? 네, 모르더라고요.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예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비인후과를 또 가게 됐는데 이비인후과에 그 박사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교수님. 네. 그분이 갔는데 다 갔는데 그 밑에 인턴도 있고 그 박사님이 나를 봤는데 이거는 뭐 한 달 내로 안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검사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네. 근데 2주 정도 됐는데 이게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에 혹이 났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뒤졌더니 분당에 있는 위드심의원 서현역 앞에 있는 위드심의원 선생님이 딱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의심 반 이제 거기를 가본 거예요. 갔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그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가자마자 딱 조직 검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병원이었군요. 네, 거기서 제가 암이 나온 거예요. 림프암이.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나는 서울대하고 차병원을 내가 연계해 주는데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산이었으니까 아산병원으로 본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뒤져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진료 예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서철원 교수님하고 윤덕현 선생님이 뜨는데 서철원 교수님은 이게 좀 길어지고 그게 대기 시간이 윤덕현 선생님이 가장 빠른데 이게 잘 꼼꼼히 챙겨주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네. 근데 빠르면서도 윤덕현 선생님 제일 빠르고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져가면 제가 조직을 많이 뽑았는데 이걸로도 될 텐데 종합병원에 가면 아마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양내과를 갔어요, 제가. 근데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이 참 잘해주셨대요. 너무 꼼꼼하게 잘 써주셨네요. 네. 선생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은 이제 저를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림프암이 나온 거예요. 네. 림프암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종양내과에서 저를 이비인후과를 예약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해주셨는데 네. 나는 그때 당시에 또 암이 2번째 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왜 가보라 그러나 그리고 이제 거길 갔는데 그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 진료 그렇죠. 처음에 진료해준 박사님, 보셨던, 예, 네, 보셨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네, 이비인후과. 딱 이러고 계시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잘못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아마 안 하고 딱 이러더니 저희과에선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아, 내가 그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항암을 이제 6번을 한 거예요.